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은 운명이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달렸다. 암의 원인은 아직 상당 부분 미지수다. 암을 일으키는 요인의 수가 너무 많아서 하나의 답을 도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내도 암을 100% 치료해주는 병원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믿음으로 반드시 살아서 할 일이 있는 환자들은 간절함으로 기적을 만들어낸다. 신이 만든 인간의 몸은 아주 신비해서 단 하나의 약이나 한 가지 처방만으로 깨진 몸의 균형을 회복할 수는 없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죽는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으로 남은 삶을 포기한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두려움에 잡아먹히면 병을 다스릴 수 없게 된다. 오늘 함께할 도서는 김의신 박사님의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김의신 박사님은 수식어가 정말 많습니다. 세계적인 암 권위자이자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암센터 MD 앤더슨에서 32년간 재직한 종신교수, 미국 의사들이 뽑은 최고의 의사에 무려 11차례나 선정된 암박사, 우리나라에서는 굴지의 S그룹 회장 주치의로 유명하고 학계에서는 핵의학의 선구자로 전 세계의 의사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박사님이 지난 32년 동안 세계 최고의 암센터에서 경험한 암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암을 이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MD 앤더슨에서 30년간 지켜본 결과 한국인 암 환자의 치유 성적이 유독 저조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암세포가 절대 살 수 없는 몸을 만드는 방법과 암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암에 지는 사람과 이기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암세포가 살 수 없는 몸을 만드는 법.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는 키위, 블루베리, 토마토, 녹차, 연어, 마늘, 브로콜리, 견과류, 시금치, 적포도 등이다. 무엇보다 인간의 몸에 이루어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이 식품들 중에 기름진 음식은 하나도 없다. 최근 10년 사이에 과학자들은 식물에서 항암 물질을 발견하는 쾌거를 올렸다. 과일과 채소가 각종 미생물과 해충 등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몸속에 지니고 있는 성분을 피토케미컬이라고 한다.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항산화 작용과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한마디로 꾸준히 섭취하면 항암 물질이 악성 종양이 달라붙어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고 암세포가 스스로 죽게 만든다. 또한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될 확률도 낮춰준다. 암세포가 살 수 없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피토케미컬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 견과류, 씨앗류, 버섯류를 많이 먹고 항산화제와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몸에 이로운 미량 영양소가 거의 없는 가공식품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 암 발생률을 높인다. 한국인들도 식생활의 변화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미국인들만큼이나 높아졌다. 몸은 바뀌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물이나 신선한 채소를 많이 먹던 식습관에서 가공식품과 기름기가 많은 고기 위주의 식습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에 기름 덩어리가 끼어 혈관이 좁아진다. 당연히 뇌졸중이나 심장병 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를 학자들이 연구해보니 기름진 식사로 인해 몸 안에 생긴 염증이 문제였다. 이로 인해 살이 찌는 것은 물론이고 혈관의 문제는 우리 몸 구석구석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온다. 췌장에 기름이 끼면 당뇨 증상이 생기고 염증이 발생한 부위가 췌장암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나쁜 암이라고 알려진 췌장암은 주로 부자들이 걸리는 병이다. 기름진 식사, 육식 위주의 식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발생한다. 예방 차원에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는 암 환자와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반드시 종합 비타민을 챙겨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평소에 식사를 거르지 않고 현재 몸이 건강한 사람은 비타민을 먹을 필요가 없다. 비타민 종류에는 수용성과 지용성이 있다. 비타민 C의 경우 몸에서 필요한 양이 사용되고 나면 나머지는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만 비타민 A와 비타민 D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축적되면 병을 일으킬 수 있다. 여자들의 경우 폐경기가 되면 뼈가 약해진다. 재생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다. 뼈세포가 재생되려면 칼슘과 비타민 D가 필요하다. 칼슘은 우유나 멸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비타민 D는 햇볕을 쬐어야 흡수가 된다. 식사를 하고 난 뒤에는 동네 근처를 산책하거나 매일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 약을 먹고 집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힘들어도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고 가능하면 공원에라도 나가서 볕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흰 쌀밥의 성분은 슈거. 식탁은 마음만 먹으면 일상에서 가장 손쉽게 개선할 수 있다. 흰 쌀밥은 설탕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는 사람이 숟가락으로 흰 설탕을 푹푹 퍼서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무섭지 않은가? 현미밥은 흰 쌀밥보다 거칠어서 대충 씹어서 삼키기가 어렵다. 그러나 흰 쌀밥 대신 보리밥이나 현미 자국밥을 먹는 일은 어렵지 않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병원을 찾는 암 환자들에게도 현미 자국밥은 반드시 챙겨야 할 것 중에 하나다. 백미는 쌀눈과 속껍질을 모조리 벗겨내 시접만 남은 단계다. 그러나 현미는 벽시에서 왕겨만 벗겨낸 단계로 그야말로 일정한 환경만 주어지면 싹이 터서 자랄 수 있는 살아있는 씨앗이다. 살아있는 씨앗 속에 얼마나 많은 영양성분들이 들어있겠는가. 현미의 진원에 들어있는 피틴산 성분은 암세포가 성장하면서 뿜어내는 독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 고마운 신혼을 고작 거칠다는 이유로 거부하다니 반찬 투정하는 어린아이가 따로 없다. 콩 역시 마찬가지다. 여성들이 유방암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데 있다. 에스트로겐과 특정한 수용체가 결합하면 암세포야 자라라 하고 사인을 보내는 시스템이 있다. 이때 콩 속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보온이라는 성분이 그 세포 수용체와 먼저 결합해버리면 에스트로겐이 결합하지 못하므로 암의 성장과 발생이 억제된다. 미국 임상 영양학회지에 실린 최근 논문에 따르면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콩을 많이 섭취한 사람의 경우 성년기에 유방암 발병 위험이 각각 60%와 40%씩 감소한다. 유방암 생존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콩을 많이 섭취한 사람의 경우 폐경기에 유방암에 걸렸다가 생존한 후에도 재발률이 23%나 감소했다. 이제는 상식이 되어서 누구나 알고 있지만 건강을 망치는 3가지 백색 가루가 있다. 백미, 백설탕, 백밀가루다. 모두 흰 탄수화물로 과도하게 가공한 탓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섬유질, 항산화 물질, 피토케미컬이 남아있지 않다. 한마디로 영양학적 가치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백미 대신 현미와 콩, 완두, 옥수수, 보리, 기리, 통밀 등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암을 이기는 데 필요한 고영양식단이 완성된다. 면역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은 운명이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달렸다라는 격언이 있다. 잘못된 세포 변형을 억제시키려면 면역력을 강화하는 습관을 생활해야 한다. 면역력을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3가지다. 첫 번째, 체온 유지에 신경 쓴다. 사람의 정상 체온이 36.5도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나 떨어진다는 통계가 있다. 혈액 속의 백혈구가 혈액을 통해 온몸을 돌며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을 잡아 먹어야 하는데 체온이 떨어지면 백혈구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면역력도 떨어진다. 문명의 이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몸을 귀하게 대접하는 것도 병에 쉽게 걸리는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근육량을 유지한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면 교감신경이 항진된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몸이 늘 비상상태로 인식하게 된다. 비상상태가 되면 근육은 긴장하고 혈관이 축소되면서 혈압이 오르는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백혈구도 영향을 받는다. 이때 발생하는 산화 물질이 몸의 건강한 조직을 교란시킨다. 또한 혈액까지 산화시켜 혈액을 끈적거리게 만들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결국 면역력까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생활 역시 자율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적당한 운동으로 체지방을 알맞은 수준으로 줄이고 근육량을 증가시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당한 운동은 뇌 기능을 촉진시켜주고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증가시켜 긴장감을 완화시켜 주기도 한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만 꾸준히 해도 대장암, 폐암, 자궁 내막암 등에 걸릴 위험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턱없이 부족한 운동량은 수명을 단축시켜주는 최상의 트리오다. 세 번째, 질 높은 수면을 충분히 취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하루에 2-3시간만 자는 사람들이 있다. 인터넷 게임을 하던 사람이 가로사로 죽었다는 신문 기사도 가끔씩 보인다. 건강한 삶의 질 높은 수면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깨어있는 동안 우리의 몸은 산소와 음식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열심히 활동한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 이 에너지를 다시 회복한다. 아이들은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어른들은 피부와 혈액세포가 재생된다. 뇌세포와 중요한 조직들이 다시 활동 준비를 하는 시간도 이때이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정신적, 정서적인 면에도 큰 문제가 생긴다. 인지능력, 집중력, 판단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면역력이 떨어진다.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당뇨병,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암 발병률이 가장 높다. 행복해서 자주 웃는 사람에게 암이 오는 경우는 드물다.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면서 스스로의 행복 지수를 올려야 한다. 이렇게 행복을 먹고 자란 면역은 무척 단단해서 어지간한 스트레스에는 끄떡없다. 바이러스가 암을 만든다. 바이러스는 동식물, 세균 등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하고 다른 생물의 세포 안에서만 증식할 수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 인간의 이기심이 부른 지구 환경의 오염으로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바이러스가 새롭게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 2022년 11월에 처음으로 발견된 사스 바이러스는 감염 사실을 몰랐던 여행객들에 의해 6주 만에 전 세계로 퍼졌고 8,000명의 감염자 중 800명이 사망했다. 바이러스는 암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우리 몸의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 암세포를 만들 확률이 높아진다. 바이러스가 정상세포의 단백질을 녹이고 유전 물질이 핵을 교란시키면 바이러스와 동일한 유전 물질이 만들어진다. 여러 글로벌 건강 잡지를 살펴보면 전문가들의 엄중한 경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가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면서 도시가 급격히 팽창했고 그 과정에서 야기된 환경오염은 그 심각성이 상상을 초월한다. 하버드 대학과 보건대학원의 연구자들이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수를 조사해보니 오염된 식수를 정수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병에 담아 판매하고 있었다고 한다.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수 속에서 각종 바이러스와 변종세균이 발견된 것이다.
바이러스의 위험성은 몸에 들어가서 염증을 유발하는 데 있다. 이 염증이 암 발병을 촉진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보건학 교수는 2030년까지 인구의 절반이 바이러스와 염증에 노출될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가령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위암을 일으키고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여성의 자궁암을 일으키는 것처럼 말이다. 1%의 기적은 마음이 만든다. 환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병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와 어떤 상황에서든 웃을 수 있는 여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군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태도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런다고 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왜 건강을 잃게 되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과도한 걱정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암을 키운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러니 계속 그런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시작부터 암과의 싸움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살고 싶은 욕구가 들면 내가 왜 꼭 살아야 하는지를 짚어보아야 한다. 때로는 환자의 각오나 마음 상태가 기적을 일으킨다. 불행한 마음은 불행을, 희망적인 마음은 희망을 가져온다. 당연히 전자는 스스로를 더 큰 불행에 빠뜨리고 후자는 스스로를 구원한다. 김의신 박사님은 환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겁먹지 마세요. 1%의 희망이라도 희망을 믿기로 했다면 스스로 노력하세요. 오늘은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 책을 통해 암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병의 대부분은 우리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의해서 발병합니다. 역으로 식습관과 생활습관만 바꾸면 우리에게 발생하는 많은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꾸준한 운동과 흰쌀밥이 아닌 현미 잡곡밥, 슈퍼푸드라 불리는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최고의 건강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